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해요. 첫 번째로 말만 하고 듣지 않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런 태도가 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얘기해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거나 가끔 스스로도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과정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만 급급해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나누려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친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아, 너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있잖아, 나는 더 힘든 일이 있었어. 라며 자신의 이야기로 대화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이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어려워지고 결국 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양해요. 첫째,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일 수 있어요. 본인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은 뒷전이 되죠. 둘째,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요. 공감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인데, 이게 부족하면 타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셋째, 대화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대화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뽐내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이렇게 듣지 않는 태도는 대화의 본질을 잃게 만들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듣지 않는 태도는 종종 상대방에게 나는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서 관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믿음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형성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 신뢰가 쌓일 기회조차 없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동료나 부하 직원이 의견을 내는 순간에도 자신의 아이디어만을 강조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 조직의 팀워크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의식적으로 듣기라고 생각해요.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면 아, 그래?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자신에게 화제를 돌리는 대신 그렇구나.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어? 라며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면 그들이 진짜로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대화 중에 자신이 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상대가 한 문장을 마쳤을 때 바로 끼어들기보다 잠시 멈추고 그 말이 가진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이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 그렇구나 같은 짧은 반응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당신이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듣는 태도를 가지면서도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해요. 그리고 그 감정에 공감하며 내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이해되라든지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훨씬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듣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한번 이런 노력을 시작하면 점점 습관이 되어 대화의 질이 훨씬 좋아지고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청하는 태도는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관점이나 정보를 얻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대화에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적절한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은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상대방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듣는 태도는 단순히 대화 기술을 넘어서 인간관계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겁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이라고 느끼게 한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지나친 질투나 소유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거나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될 때는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질투와 소유욕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느끼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적이 있을 수 있으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나 상황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먼저 질투와 소유욕의 차이와 본질에 대해 살짝 짚어볼게요. 질투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무언가를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중요한 사람이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서 오는 감정이에요. 반면 소유욕은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강한 욕망이에요. 이 두 감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질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되고 소유욕은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종종 함께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왜 저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지? 라는 질투심과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저 사람과 그렇게 가까워지는 건 용납할 수 없어라는 소유욕이 동시에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애인과 카페에 갔는데 애인이 바리스타와 친근하게 웃으며 대화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때 왜 저 사람과 저렇게 웃으며 얘기하지? 라는 생각이 들며 질투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질투심이 깊어지면 나만을 봐야지, 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즐겁게 대화하지? 라는 소유욕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감정은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이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지 못하고 과도한 행동으로 이어지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지나친 질투나 소유욕은 단지 감정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더 큰 문제가 돼요. 질투심에 휩싸이면 상대방의 행동을 과도하게 의심하거나 그들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늦게 답장을 했어? 라며 지나치게 질문하거나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소유욕이 강하면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 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친구 관계나 활동을 제한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어요. 너는 나와 있을 때만 행복해야 해라는 생각이 바탕이 된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까요? 질투와 소유욕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통 불안감과 자존감의 부족에서 비롯돼요.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충분히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낄 때 이러한 감정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과거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험이 있거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질투와 소유욕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 연인이 배신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자신의 자존감이 낮으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조금만 가까워 보여도 나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서 떠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쉬워요. 이러한 감정이 쌓이면 질투와 소유욕이 더 강해지면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제 지나친 질투와 소유욕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까요? 이런 감정은 종종 관계를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이 돼요. 상대방은 끊임없는 의심과 통제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느껴 점점 지쳐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누구랑 만났어? 라는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처음에는 답을 해주더라도 점점 대화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질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질투와 소유욕은 사실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인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질투를 느낀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로 상대방과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질투나 소유욕이 생길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대신 상대방에게 내가 요즘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나도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너와 이 감정을 나누고 싶어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런 대화는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이해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신뢰를 쌓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신의 가치를 상대방에게서만 찾으려고 하면 질투와 소유욕이 더 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의 강점과 매력을 인식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신이 잘하는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상대방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줄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질투와 소유욕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결국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투와 소유욕은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지나친 자기 과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누구나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었을 때 그 기쁨과 자부심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지는 건 인간 본성 중 하나니까요. 그런데 이 자기 과시가 적당한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빈번하거나 과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해요. 지나친 자기 과시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편안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예시도 들어가면서 현실감 있게 풀어볼 테니 천천히 들어주세요. 우선 지나친 자기 과시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장점이나 성취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자주 반복되거나 타인의 이야기를 묻어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자신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 대화의 중심을 항상 자신으로 돌리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누군가 최근에 좋은 일이 있었다며 이야기할 때 그런데 말이야, 나는 지난번에 더 대단한 일을 했어라며 대화를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나친 자기 과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행동은 대화의 흐름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지나친 자기 과시는 내면의 불안감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돼요. 자기 과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의문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이룬 성과나 능력을 자꾸 말하며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 자존감을 보완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팀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이 프로젝트는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마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자기 과시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 표현이 지나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함과 피로감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대화의 중심이 자신에게만 집중되면 상대방은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최근에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말 잘 됐네. 그런데 나는 이미 몇 년 전에 비슷한 승진을 했었어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인다면 그 친구는 자신의 기쁨을 온전히 나누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대화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상대방은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또한 지나친 자기 과시는 관계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돼요. 결국 다른 사람들은 점점 그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려고 하게 되고 관계는 소원해질 가능성이 커요. 특히 직장이나 팀워크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런 태도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자기 과시가 팀 전체의 화합을 깨뜨리고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친 자기 과시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인식이에요. 내가 대화에서 얼마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 하루 동안 대화한 내용을 떠올리며 내가 오늘 몇 번이나 내 이야기를 꺼냈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만약 대화의 대부분이 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다면 그날의 대화 방식을 조금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경청하는 태도를 기르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과시는 종종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최근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라고 말하면 와, 그거 재미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대화도 훨씬 풍성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표현할 때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성취를 나누고 싶을 때 내가 이렇게 대단해라는 식으로 말하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했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뻐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타인의 도움이나 협력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는 내 노력뿐만 아니라 팀원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어라고 말하면 당신의 성취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에서만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과시는 결국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돼요.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믿는 데서 나와요. 예를 들어 내가 성취한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한 일에 만족해라고 느낄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지나친 자기 과시가 왜 생기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말만 하고 듣지 않는 태도, 지나친 질투나 소유욕, 그리고 지나친 자기 과시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모두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죠. 사실 이 모든 행동의 근본에는 우리의 불안,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런 감정이 행동으로 과도하게 표현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도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삶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남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멈춰 서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니까요. 어쩌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한 번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요.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소중함이 단지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세상은 당신의 노력으로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이들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늘 빛나는 하루가 되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와 볼거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